다음에 6대에 내려오면은 9월 3일에 제후들과 삼신 하나님께 제의를 올린 내용이 나오는데 신지 발리에게 서효사를 짓게 하고 천경신고로 백성을 교화했다 이 나옵니다. 그래서 환국의 오훈과 신씨의 오사를 영구히 지키게 했다. 그래서 하느님께 제사하는 의식은 사람을 근본으로 삼고 나라를 위하는 도리는 백성들의 먹고 사는 것을 우선해야 하니 농사가 만가지의 가장 근본이며 하는 오교의 권원이니 마땅히 국인과 더불어 산업을 함께 다스려야 할 것이다. 여러분 시골에 가면 그 깸다리 뭐라 그럽니까? 농가 갈 때 써오신 거 뭡니까? 농자지 천하 대본 이때 나온 말이에요. 이 말입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가 제사를 하느님께 제사를 지내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 그 말이에요. 이거 여러분 분명히 알으셔야 돼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제사 지내면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 제사 지낸다 그러잖아요. 어때요?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분명히 말했어.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요? 백성을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제의를 올리면서. 네? 하나님이 영광대로 합니까? 하나님 우리 백성에게 복 주십시오 합니까? 백성을 근본으로 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천제를 지내는 목적은 누구에게 있어요? 백성에게 있다. 따라서 우리가 부모 제사도 뒤에 나옵니다만 우리가 부모님께 제사를 지내는데 사람들이 그래요. 뭐 조상이 있기나 있나? 뭐 와서 먹기나 하나? 하고 불평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기독교 간 사람들이 그래서 기독교를 가서 제사 지나기 귀찮으니까. 기독교는 제사 안 지난다니까. 근데 제사는 조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조상을 기억함으로써 살아있는 누구를? 자손들, 형제들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통해서 온 가족이 모이고 형제들이 모여서 조상을 기억하면서 형제간의 유대를 번독케 하고 또 우리도 죽으면은 뭐가 돼요? 이렇게 된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연중에. 자, 쭉 내려와서 11대를 내려와 보십시오. 나머지 여기 읽어보시면 아는 일이고 11대에 오면은 조해 당분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도해 당군이 아주 보통 분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분이 전국 명산에다가 소도를 설치하러 갑니다. 그때 전국은 어디였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가 진안, 여기가 번안, 여기가 뭡니까? 조선의 관경이 오만리라고 해서 오만리. 이게 조선이 오만리 관경이 됐으니까 그 넓이가요 굉장히 넓었어요. 근데 그 조선 속에 명산에 소도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소도는 전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소도는 신당이 있고 경당이 있습니다. 경당이죠. 요 신당은 천제를 지내는 곳이고 경당은 백성들을 교화하는 자리입니다. 왕이 와서 기다리기도 하고 음식도 자만하고 그리고 제 지내고 와서 음식을 먹기도 하는 자리입니다. 여기에서 백성들을 놓고 교화도 하고 요새 같으면 조서도 발표하고 대통령은 요새 기자회견 또 뭡니까? 뭘 발표한다고 그럽니까? 뭐 담화문 발표한다. 여기서 다 하면 여기는 죄를 지내고 이런 소도를 명산 전국에다가 12개 정도 설치하려 합니다. 그리고 요 소대에 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여기 소도에 큰 나무를 하나 정해가지고 요걸 뭐라고 하느냐? 웅상이라고 해요. 요 웅상이 뭐냐? 이게 화농천왕이에요. 요 웅상 앞에 와가지고 또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백성들이 대단히 좋아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뭔가 어디다가 드리고 기도를 해야 되겠는데 그게 마땅치 않았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만들어주니까 대단히 좋아했다 그랬습니다. 요 웅상 큰 나무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 지방 곳곳에 가면 다 있습니다. 그게 뭔 나무예요? 당산나무. 그러니까 지금 역사하는 사람들이 저 산속에서 무슨 유물을 파고 유물이 나와야 그게 뭐예요? 뭐 역사적인 증거라고 그러는데 웃기지 마라 그냥.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의 생활 속에 고조선의 전통, 환웅시대의 전통, 생활 풍습이 지금도 남아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걸 보고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골에 가면 저도 어렸을 때 당산나무 우리 마을에 있어요. 그가 올라가서 놀기도 하고 그랬는데 알고 보면 이거예요 바로.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또 있었냐면은 사람이 사는 데는 대시전을 지으라고 그랬어요. 대시전. 여기다가 누굴 모셨냐면은 화농천왕을 모셨어요. 지금 부처님 상 만들어 놓았듯이 화농천왕상을 만들어서 딱 모시고 그 돌아가면서 벽에는 천부경 3일신고를 싹 써서 붙여놓고 그리고 백성들이 그 앞에 와서 뭐요? 절하고 기도하게 했어요. 백성들이 이것도 좋아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요 대시전에다가 초대 한웅천왕을 모셔놓으니까 그 뒤에 이게 뭐가 됩니까? 대웅전이 된 거예요. 대웅전. 그래서 대웅전의 시반은 11대 도해 당군 때에 한웅천왕을 모신 대시전으로부터 이렇게 변화된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한웅천왕 한 분만 모시면 안 되고 위에다가 누굴 모셨습니까? 앞에다가 환인천재를 모시고 여기다가 단군 황제를 모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치우천왕도 모셨어요. 그런데 치우천왕은 빼고 이렇게 세 분을 모셨어요. 중간에 누구라고요? 한웅천왕. 그게 대웅전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고조선이 문을 닫고 북부열을 거쳐서 고구려 백제 신라 시대로 넘어오면서 그때 불교가 들어옵니다. 불교가 들어오니까 불교인들은 머리 좋게 이 어른들을 우리의 조상님들을 전부 다 뭐라고 불렀느냐? 선불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절에 가면 선불시대가 있어요. 근데 잘 알고 하는지 모르고 하는지 모르지만은 선불이 누구냐? 당군 47분 또 뭡니까? 한웅천왕 16분 한인천재 수도 없이 많고 이 어른들을 우리 조상님들의 이름 난 분들은 다 선불이라고 해요. 자,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석가 부처도 믿으라고 하는데 뭐 나쁠 게 있어요? 거기 다 받아들인다고. 그러다가 어느 날 요 선불은 좀 더 높은 곳에 모십시다 이거야. 그래서 삼성각 삼성을 모신 집을 지어가지고 저 제일 높은 곳에다가 뭐요? 딱 모시고 여기에는 누가 들어왔느냐? 여기에는 석가 부처하고 좌불, 우불 세 분을 뭐요? 모시는 거예요. 절마다 좌불, 우불이 같아요, 틀려요? 예? 틀려요. 절마다 틀려요. 어떤 데는 약사불을 모신 데가 있고 뭐 미륵불을 모신 데가 있고 절마다 이 좌우불이 틀리다고요. 왜 세 분을 모십니까? 부처님 한 번 모시면 되는데 그게 삼성을 모셨던 그 전통과 습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 어르신들을 삼성각으로 모시고 여기다가는 석가 부처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대웅전이라 해가지고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으니까
대웅전이라고 절에 대웅전 간판을 붙인 곳은 고조선 영역이에요. 중국 땅에도 그래요. 중국 땅에도 고조선 밖에는 대웅전이라는 말을 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자, 이 삼성각이 있는 절은 굉장히 오래된 절입니다. 대개 절은 삼성각이 없어요. 그래서 삼성각이 뭐냐? 지금 만이산에 아까 저기 전등사에 가면 제일 위쪽에 삼성각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와서 보시면 그게 뭔지 몰라요. 좀 더 불교 테마를 그려놨으니까. 만약 우리가 아는 당군의 모습을 그려놨다면 이게 뭐야 하고 할 텐데 전부 다 테마로 그려놨어요. 이게 몰라요. 그건. 근데 가운데 있는 분이 한웅천왕을 나타낸 거고 제일 앞에가 한인천재, 뒤에가 한웅천왕입니다. 근데 알고 그렸는지 모르고 그렸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삼성각이 있는 절은 오래된 절이다. 그런데 이거 뜻을 모르니까 어떤 절에 가게 되면 삼심각, 또 어떤 절에 가면은 산심각, 발음은 비슷하니까 삼성각이 삼심각인지 산심각인지 구별을 못해가지고 산심각을 모시는 데도 있고 삼심각을 모시는 데도 있어요. 삼심이 뭐야 그러면 뭐 잘 알지도 못하고 대답을 합니다. 이게 전부 다 도해당군 때 대시전에서 한운천왕을 모셨던 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변화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12대 13대 넘어갑니다. 15대 오면은 당군 보름한개 때에 세법을 80분의 1로 낮추단 말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수미리 국가 양웅국 두 사신이 조선의 방문을 바쳐왔다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흑룡강에 금과 철, 고유를 채취하겠다고 그러는데 이 고유가 지금의 석유입니다. 그때도 고유가 채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르국 사람 20가구가 토양하여 왔는데 염수 근처 땅에 정착하겠다는 말이죠. 우르국 사람이 어디입니까? 여기 우르국이에요. 당군 조선시대까지 우르국이 계속 존재했는데 여기에서 20가구가 투하하러 왔는데 염수 부근에 머물겠다. 염수가 어디냐 이거야. 저는 처음에 이 기록을 보고 이 염수가 우리가 염해하면 어디를 생각합니까? 사해. 그렇잖아요? 저 이스라엘 사해를 생각했다 저는. 근데 제가 서안하고 태백산을 요 천산을 한번 갔다 오면서 염수가 어딘 걸 알았어요. 요 천산에서 물이 내려와가지고 여기에 천지가 천산 천지가 여기 있어요. 요 천산 천지는 천산이 5,500 몇십 미터인데 항상 눈이 덮여 있어요. 요 눈 녹은 물이 흘러가지고 천지를 이루고 그 천지 물이 쭉 내려오다가 어느 쯤 오게 되면 그냥 다 없어버려요. 근데 물어보니까 이게 지하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하로 들어가가지고 종종 물이 솟아요. 호수가 돼요. 그게 염수라는 겁니다. 염수. 그러면 우르국에서 투항한 20가구를 당군께서 염수 부근에 머물겠다는 말은 요 부근 어디에 머물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당군의 영향력이 여기까지 뭐예요? 다 미쳤다는 겁니다. 요렇게 다 반경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군의 역사는, 고조선의 역사는 우리 동양 역사에서 당군 역사를 빼면은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소련 학자가 그 이야기도 하고 다른 세계 학자들 말하는데 유독 우리나라 학자들은 고조선이 있다 없다, 신하다, 조그마한 부족 국가였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2대를 내려가 보겠습니다.
22대가 색부로 담은 학년인데 이때 이분이 녹산성을 개축하고 관제를 개정하고 은나라를 정벌하고 영토를 확장하고 그 다음에 사만에다가 8조 건법을 선포했는데 이 사만에 선포한 8조 건법이 번안에는 남아있는데 마한 진안에는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학생들 교과서에 보면은 8조 건법이 전에 오다가 없어지고 지금 4개만 남았다 해가지고 4개만 가르쳐요. 윤선생님 압니까? 8조 건법 이야기 몰라요? 그런데 이게 8조 건법이 8가지가 그대로 다 있습니다. 남을 살인한 자는 죽음으로 갖고 남을 다치게 하면 곡식으로 배상하게 하고 남의 것을 도둑질하면 재물을 빼앗고 남자는 거세하여 그 집 종으로 삼고 여자는 그 집의 여종이 되게 하고 넷째 소도를 훼손시킨 자는 가두어 두고 다섯째 예의를 잃은 자는 군에서 복무하게 하고 여섯째 부지런히 일하지 않는 자는 나라 일을 시키고 음란한 행동을 한 자는 볼기를 치는 형벌로 다스리고 여덟째 사기를 친 자는 스스로 속죄를 원하면 오직 공표하는 것으로 죄를 면하여 훈계하고 방면하였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수치스럽게 여겨서 그 다음부터 그 집하고는 결혼도 하지 않았다. 이로써 백성들은 마침내 도둑질하지 않고 문을 잠그는 일이 없고 부인들은 정숙하고 믿음이 있어서 음란하지 않고 밭이나 들, 도읍질을 막론하고 음식을 차려 제사를 올리니 의일고 겸양한 풍속의 교화가 가득했다 하는 이야기. 그 다음에 23대 사대 쭉 내려와서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알겠고 이제 44대로 내려오겠습니다. 8페이지 마지막입니다. 43대에 오면은 당군 문위 황제 때에 장자학이라는 사람이 설명학을 만들고 최화덕이라는 사람이 동물학과 식물학을 만들고 서백운이 사상의학을 저술하여 황제께 바쳤다는 글이 있습니다. 이런 기록을 강단 사학자들은 좀 관심 있는 사람은 읽어보고 고조선이 부족국가요 행편없는 수준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걸 지었다 하니까 믿어져요? 그래서 위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서기전 426년에 우하총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황제가 피신 가다가 황제가 돌아가시는데 요 구물장군이라는 장군이 일어나가지고 요 우하총의 반란을 진압합니다. 그래서 그 덕으로 황제가 죽었으니까 백성들의 추대로 이 구물장군이 황제로 즉위하면서 수도를 장당경으로 옮기고 사만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조선으로 개편하고 국호를 대부여로 바꿉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교화를 위해서 구서의 모임을 가지고 3월 16일 날 삼신영고제를 드리고 효도를 잘하는 자, 청렴한 자를 관리로 뽑습니다. 그래서 쇄신 정책을 합니다. 어느 나라든지 반란이 일어난다고 하는 날은 왕이 잘한다 못한다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하총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북쪽 36군을 장악했다고 그랬어요. 굉장한 세력이죠. 그러니까 황제가 도망가다가 돌아가시는데 그때 구물당군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고조선은 누구 나라가 되는 거예요? 우하총 나라가 됩니다. 그런데 하늘이 도와가지고 비가 많이 와가지고 우하총이 주도하고 있는 그 성이 다 물바다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구물당군이 크게 힘 안 들이고 뭐요? 가 정복합니다. 그래서 구물당군이 이제 나라를 획신한다고 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 조치를 합니다. 그래서 수도를 장당경으로 옮겼다. 내려오면 지금 장춘쯤 돼 이만큼 내려오고 그리고 구서를 세우고
암행의사 제도도 세우고 여러 가지 개혁을 하는데 역시 한번 기울어진 국운이 회복되기가 어렵습니다. 여기까지가 삼군유사에 나오는 당군이 1908세에 어디로 들어갔다고 되어 있습니까? 산으로 들어갔다 하는 것이 바로 이때까지 이야기예요. 그런데 조선은 그 뒤로 북부의 이름으로 몇 년 계속됩니까? 4대로 때 계속돼요. 그러니까 조선의 이름은 이거 43대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1908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45대 여루황제, 46대 당군 보월, 47대 당군 고열가입니다. 이 당군 고열가도 46대에 수유왕 한 개가 또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걸 진압한 것이 고열가입니다. 그래서 그 공로로 고열가가 또 당군이 됩니다. 그리고 46대에 보면은 번조선 왕이 연나라 자객에게 살해되고자 기자의 자손 기후가 번왕을 자칭하여 당군에게 허락을 요합니다. 그래서 기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후가 번조선의 왕이 돼요. 그래서 그걸 기자조선이라고 한 거예요. 근데 기자조선 따로 있었던 게 아닌데 그 기자조선 족보를 보면은 바로 이 번조선 족보예요. 그래서 기자조선은 아니고 번조선이다. 그걸 중국 사람들이 기자조선으로 바꿔놨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위만이 기준을 몰아내고 조선, 번조선을 점령하니까 위만조선이 되었다. 그건 이제 다음 북부여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7대를 내려와가지고 고열가 당군 황제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당군 사당을 백악산을 세우고 사계절 제사를 지내게 하고 소정국이 건축하 구노선이 종수학을 저술해서 황제에게 바칩니다. 각처에 신원함을 설치하고 암행의사를 파견해서 국인들의 부정을 바로잡습니다. 그리고 벌써 국인들이 부정을 하고 부패하면 그 나라는 뭐예요? 망하는 겁니다. 오늘 대한민국이 잘 되려면은 공무원들이 제정신을 가져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부패하고 복지부동하면은 그 나라가 어려워집니다. 이때 이제 고열가 57년에 이제 다음 시간에 할 이야기입니다만 고열가가 58년 동안 집권했는데 고열가 57년에 해모수 장군이 이때가 23살입니다. 해모수 장군이 혁명을 하는데 지금까지 혁명을 해가지고 성공한 예가 없는데 해모수가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해모수가 성공을 하는데 성공해가지고 북부여를 세웁니다. 왜 북부여라고 했느냐? 부물당군이 수도를 장당경으로 내려오고 나라 이름을 대부여로 바꿨으니까 해모수는 요 하르빈 북쪽 이쯤에 있는 백악산을 습격해가지고 여기에서 나라를 세웁니다. 그래서 나라 이름을 북부여라고 한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 BC 239년입니다. 근데 이때 이 해모수 장군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번조선의 왕이 기비입니다. 기준의 아버지입니다. 이 기비가 해모수를 도와서 북부여를 세우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해모수가 북부여를 세우고 대부여를 흡수한 후에 기비가 죽으니까 그 아버지의 공로를 생각해서 그의 아들 기준을 번조선 왕으로 명했는데 결국 이만희에게 패해서 도망가고 번조선이 위만조선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고열가 58년 그 이듬해에 이 고열가는 자기가 황제를 포기하고 산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륜선인이 삼무유사였을 때에 (42대) 44대 구물당군부터 여기는 대부여라고 하니까 이 대부여 얘기를 쏙 빼고 바로 어디로 들어오냐면 여기로 들어옵니다. 황제가 산으로 들어갔다. 이걸로 결론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1908년에 당군께서 산신이 되어 산으로 갔다. 그렇게 딱 연결을 시켜 놓으니까 당군은 몇 분이 됩니까? 한 분이 돼요. 한 분. 그리고 당군이 1908세를 살았다. 그건 신하죠. 네, 그렇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황제가 산으로 들어가니까 요 대부여는 황제가 없이 오가의 국인들이 이제 정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공화정치라고 그래요. 오가의 국인들, 말하자면 각부 장관들이 모여서 이제 대부여를 이끌어갑니다. 약 6년 동안 이끌어가요. 그러니까 58년부터 6년 이끌어가니까 BC 232년이 됩니다. BC 239년에 북부여가 세워졌는데 이때부터 북부여는 8년이 지납니다. 8년이 지나는데 북부여는 세력이 점점 확장됩니다. 해무수가 젊은 장군이 백성을 사랑하고 장군들을 포섭하고 하니까 민심이 글로 모입니다. 그런데 이 대부여는 황제가 없어진 다음에 오가의 국인들이 다스리다 보니까 세력이 점점 약해지는데 설상가상으로 서쪽에 한나라가 일어나요. 유방에 한나라가 일어나가지고 세력을 자꾸 확장하면서 이쪽 대부여로 자꾸 쳐들어옵니다. 자, 북쪽은 해무수가 있고 서쪽에서는 한나라가 쳐들어오고 그러니까 이게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해무수가 8년 되던 232년에 북부여를 찾아갑니다. 군사를 끌고 가가지고 지금 한나라가 세력이 점점 뻗쳐오는데 우리끼리 만날 싸우다가 되겠느냐? 합치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6년 동안 해보니까 가망성이 없어요. 그래서 해무수를 받아들입니다. 요 때는 북부여를 세웠으니까 해무수는 결국은 뭡니까? 왕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제 대부여에서 북부여 해무수를 받아들이니까 비로소 해무수가 뭐가 됩니까? 황제가 됩니다. 그래서 대부여하고 북부여가 합해져서 한나라와 세력을 막고 내치를 잘 이루어가기 시작해서 북부여가 진행이 됩니다. 그 북부여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이제 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련 스님이 고자를 붙인 이유가 고조선 할 때 이 조선에다가 고자를 붙인 이유는 왜 붙였느냐 하면은 위만조선 때문에 붙인 거예요. 위만조선과 구별하기 위해서 고자를 붙인 겁니다. 사실 위만조선은 조선의 제후국이었죠. 번조선이었는데 위만에게 뺏겨가지고 위만조선이 된 겁니다. 근데 요 위만조선 다음 시간 이야기합니다만 3대 손재 때 와가지고 87년 만에 위만조선이 망하고 요 자리에다가 한나라가 사군을 설치해요. 요게 한사군이에요. 근데 일본 놈들이 요 한사군이 요 평양 부근이라고 갖다가 뒤집어 씌워놨어요. 그러니까는 한사군이 세워진 것은 북경을 중심하고 이쪽입니다. 요 한동반도 쪽 이쪽. 그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그래서 당군 조선은 BC 232년에 북부여의 흡수 통합이 됨으로써 문을 닫습니다. 그래서 북부여 시대로 넘어옵니다. 그 북부여가 이제 202년 동안 지속되다가 고조몽이 8대 당군으로 있다가 국호를 고구려로 바꿈으로써 북부여가 고구려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고구려의 역사가 600년이냐 900년이냐 하는 문제가 생겨요. 202년을 계산 안 하면 600 몇 년이 되고
요 북부에까지 계산하면 900년이 됩니다. 그래서 중국 당나라 쪽, 중원 쪽에서는 고구려 역사를 900년으로 보고 우리는 고종부터 고구려로 보니까 650년, 한 700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견해가 틀려졌는데 한당 고기가 나옴으로써 이걸 다 정리가 되어졌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그래서 조선은 47대 북부에까지 합해서 47대 2096년 만에 문을 닫게 됩니다. 인류 역사상 한 나라가 2000년 동안 계속된 나라는 조선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찬란한 우리의 역사를 일본 놈들이 다 신화라고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베 노부유키는 가면서 찬란했던 조선의 역사가 다시 회복이 되는데 몇 년 걸린다고 했어요? 100년이 걸릴 것이다. 앞으로 몇 년 남았습니까? 30년. 그래서 그때 30년에 우리 조선의 역사를 찾아서 찬란하게 우리나라를 만들어야 할 역군이 누굽니까? 원장님. 그렇게 정일롱입니다. 그래야지. 오늘 오신 여러 선생님들이 다 뭐요? 찬란한 우리 조선, 우리 역사를, 우리나라를 만들어야 할 역군이 바로 여러분입니다.